장 마감 브리핑 하겠습니다. HLB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모두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장 초반에 갭상승을 했죠. 그리고서 한동안 좀 지켜주다가 또 장 후반쯤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한번 주가를 올리고서 좀 떨어졌는데, 장 후반에 이렇게 줄줄줄 흘렀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3%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한 건데요.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3.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평소 변동폭이랑 상당히 다른데, 평소에는 좀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이런데 2.2%거든요. 과거에 이제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이때 뭐 3%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평소 변동폭이 뭐 어제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로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HLB는 선방을 한 거죠. 3%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자, 이 와중에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공매도를 얼마나 쳤느냐인데요. 공매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3월 16일자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공매도가 없겠죠. 그래서 HLB는 시장 조성자에 해당되지 않죠. 저번 영상에서 다뤘는데, 시장 조성자 종목이 없으니까 공매도가 뭐 없겠지만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예외 상황에 따라서 있었을 텐데, 개인적 예상으로는 공매도량이 확 줄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11일자 공매도 잔고인데요. 공매도 잔고가 조금 늘었죠. 조금 늘었는데 540만 주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어차피 공매도를 못 치니까 좀 상환하는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큰 이슈가 있었죠. 미국이 바로 이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1%포인트를 내려버렸죠. 금리를 말이죠. 그래서 피컷 공매도 금제도 3% 곤두박질. 그래서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거의 뭐 하한가 갇혔죠. 하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한국 지수에 대해서 이거 말해주고 있는데, 뭐 미국 이제 중앙은행이 뭐 금리 인하하고 공매도 금지하고 뭐 연기금 잔고 투입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투심을 살려내기는 좀 버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이제 1%대에서 거의 0%로 한 번에 1%포인트를 인하를 한 건데,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이게 원래 금리 인하를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호재잖아요. 주식시장이 호재인데, 이게 1%포인트를 내릴 정도로 지금 심각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는 하락장이죠. 하락장에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좀 공포에 질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하락한 것은 이만큼 경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이고, 자, 그럼 한국 시장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제 좀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코스피로 넘어가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그냥 종일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종일 매도만 하고,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쪽 다 순 매도가 나왔고요. 이거 금액으로 억 원이니까 6천억 원, 그리고 기관 3천억 원 총 합해서 한 1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그걸 다 받았고요. 개인들 지금 돈이 많은가 아니면 어떤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았습니다. 1조 정도 개인이 매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는 뭐냐? 11년 만에 최대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제 기사입니다. 대다수 이제 종목들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종목들이 한 10%까지는 다 하락을 맛봤다는 겁니다. 이거 사진이 막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런 그 그림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반대 매매는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담보가 부족할 때 나오게 되죠. 문제는 이제 개미들이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이 이슈가 나왔었죠. 공매도 금지와 함께 반대 매매를 면제해준다라는 기사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루지 않은 이유가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여기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증권사에게 너네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가 풀린 거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증권사는 반대매매 비율을 전혀 변경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반대매매 나갑니다 고객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담보 비율이
너무 완화가 되면은 증권사가 돈을 회수 못 하잖아요. 빌려준 돈을 회수 못 하면은 증권사 자체가 부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빚이 생기는 건데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사는 그대로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몇몇 증권사는 뭐 해줄 수도 있겠죠. 신용담보 비율을 좀 낮춰줘가지고 지금 140%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뭐 이제 제공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증권사도 손해 보진 않겠죠.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제 뭐 담보금을 더 넣으세요라고 하던가 반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일에 따르면은 12일까지 반대 매매 규모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건 이제 코스닥 차트거든요. 코스닥 차트가 지금 수직 낙하를 하고 있잖아요. 자유 낙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뭐 신용으로 매수를 한 분들은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10%, 20% 빠진 건데 그러면은 뭐 신용을 좀 꽉꽉 채워서 샀다면은 그냥 반대 매매 바로 나갈 정도가 되거든요. 저도 그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 좀 신용을 좀 썼는데 그냥 좀 떨어지니까 바로 문자 오더라고요. 그 증거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 여기 밑에서 사도 꽉꽉 채워서 사니까 좀 위험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는 분들은 진짜 위험했겠죠. 훨씬 위험했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도 지금 최대라고 하니까 많이 나간 상태이고 지금 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지면은 또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면제라고 해도 이게 증권사에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면제가 아니니까 각자 그 쓰는 증권사에 좀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문의를 해서 담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저는 그 갭이 뜰 줄 알았어요. 레버리지가 이제 장 끝날 때쯤 그 반등을 했잖아요. 시간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갭이 뜰 줄 알았는데 더 오래 많이 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제가 한 이 정도 떴으면은 여기서 이제 인버스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좀 어중간하게 떴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가가 3%인데 저는 한 5%쯤이면은 베팅 해볼 만하다. 그 하락에 베팅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뜨질 않았죠. 그래서 놓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데 갭이 조금 더 위에서만 떴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림은 좀 이런 그림이었죠. 갭이 좀 높게 떠서 한 이렇게 음봉이 뜨는 거 이렇게 음봉이 뜨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갭이 좀 안 떠가지고 미국이 나스닥이 그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갭이 좀 뜨기는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날 시간에는 거의 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 16일에 있는 말이죠. 오늘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루 평균 반대 매매 규모 추이인데요. 1월, 2월, 3월 이제 계속 이제 좀 하락 느낌이 강력해질 때마다 지금 3월은 16일 이거는 이제 15일자 12일까지인데요. 하루 평균이 137억 원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서킷 브레이커 걸릴 때 이때쯤 이제 하락에 대해서 상상하기 좀 힘든데 저도 상상하기 힘든데 저는 아직 저점은 더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클 때는 그 매매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가 가장 이제 최적화된 매매이고 그 다른 뭐 포지션 매매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 하락장에는 그 매도를 쳐도 그 반등이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털리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은 이 하락을 다 먹어가지고 그 죽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보수적으로 뭐 현금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뭐 금액을 대폭 줄여가지고 짧게 단타로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그 아까 코스닥은 이 저점 부근이었잖아요. 저점 부근이었는데 코스피는 하락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저점 부근을 완전 깨고 지금 추세를 완전히 내려왔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코스닥보다 더 심해 보이고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많이 팔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락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닥이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대 낙폭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